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5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유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경인선이 개통한 건 1899년, 그리고 120년 만에 제2경인선이 추진됩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5번째 시간. 오늘은 김송원 사무처장님, 이도형 소장님, 이현준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첫 번째 코너는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먼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28년 만에 전국 투표율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천은 투표율 63.2%로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는데요. 올해 당선자들의 공약에선 철도망과 도로 건설 등 SOC 관련 공약이 유독 많았습니다.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 오늘의 주제는 당선자들이 공약했던 다양한 철도 관련 공약 가운데 현재도 활발히 추진 중인 2가지 사업이죠. GTX B노선 사업과 제2경인선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가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현중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GTX B 사업입니다. 먼저 GTX는 지하 50m 깊이에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B 노선은 송도에서 서울을 관통해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송도에서 인천시청을 거쳐 부평을 지나 청량리, 마석까지 80km 총 13개 정거장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GTX B 노선 건설이 완료되면 인천부터 서울까지 20분대로 주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비는 5조 9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지난 2019년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 수립과 현재 민자 적격성 검사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GTX B 노선이 지나는 연수구와 남동구, 부평구 주민들의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째 체크리스트 어떤 나옵니까? 두 번째는 제2경인선 사업입니다. 제2경인선 사업은 연수구 청학동을 출발해 남동구 논현동 서창지구를 지나 서울 구로역까지의 노선으로 18.5km의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남부 지역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데요. 제2경인선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착수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2021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현중 기자님 감사합니다. GTX B 노선 사업과 제2경인선 사업, 특히 인천 남부 지역의 경우 서울을 오가는 교통망이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큰 상황인데 남동구 주민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버스 노선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많죠. 네,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GTX B 사업과 제2경인선 사업. 먼저 GTX B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원 사무처장님, 앞서 이현주 기자님이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GTX B 이게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인천에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을까요?
예, 인천 시민들 중에 서울 출퇴근 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GTX B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서울의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양주 왕숙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기 신도시 사업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GTX B 노선의 경우에는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일반 지하철 대비해서 3-4배 정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교통 소요 시간을 보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가 기존에 32분 걸리던 것이 27분으로, 그리고 송도에서 마석까지가 130분 정도 걸리는데 50분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개발을 가정했을 때 2030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9만 명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같은 구간의 승용차의 그 통행량이 하루 44,000대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환경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GTX B 건설 과정에서 약 7만 2천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40년 정도 운영한다라고 봤을 때 약 4만 5천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소원 사무처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통난 해소를 비롯해서 일자리 창출, 3기 신도시 사업 발전까지 GTX B 사업이 생기면 인천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GTX B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고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할 때 BTL, BTO 혼합형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를 해달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동수 소장님, 이 방식들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BTL, BTO는 정부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부담을 줄이거나 최소화 시키기 위해 도입된 민간 투자 방식입니다. BTL, BTO 모두 민간 투자로 공공시설을 짓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은 뒤에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공사비와 이익을 분할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BTO는 민간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직접 그걸 운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즉, 둘 간의 결정적 차이는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BTO 방식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은 이용자가 적으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의정부 경전철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결국 파산한 사례도 있었고요. 반면 BTL 방식은 정부의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문제가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장단점을 결합해 반은 BTL, 반은 BTO로 한 것이 혼합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혼합형은 민간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GTX B 사업의 총 사업비는 5조 9천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 많은 돈인데 정부의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혼합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날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GTX B 노선이 지나는 지역구 당선인이죠. 연수구 정일영, 그다음에 남동구 갑의 맹성교, 부평갑 이성만 당선인은 각각 GTX B 노선에 대한 조속 추진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 당선인들의 바람처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았을지 이현중 기자님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원만하게 추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무엇보다 그 GTX B 건설에 필요한 그런 민간 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원활하게 투입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조 9천억 원 규모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즉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약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45% 정도는 결국 민간 자본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요. 총 사업비 구성으로 보면 송도에서 시청, 서울, 청량리를 거쳐 마석까지 총 80km
구간의 절반 가까이를 민간 자본으로 짓게 되는 겁니다. 지난 1월 시작돼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GTX-B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어느 구간을 얼마나 민간 자본으로 지을지를 검토하는 민자 적격성 판단 절차가 함께 이뤄지고 이와 함께 민간 투자 대상 사업 지정, 민간 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 이런 절차를 국토부에서 밟게 됩니다. 이후 민간 사업자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을 위한 그런 공고와 지정, 사업 최종 협의 등 단계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들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을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공사를 위한 절차 진행에 들어가는 시간을 앞당겨서 착공 시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보이고요. 또 예산이 해결되더라도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이제 2026년 개통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도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도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GTX B노선의 사업비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5조 9천억 원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재정 사업으로 무려 6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과연 단일 사업에 쏟아붓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KDI 민자 적격성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도 민자로 추진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BTL과 BTO의 혼합형, 즉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거라고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노선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역을 신설해달라는 민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인천대 입구역에서 센트럴파크역으로 또 인천시청역에서 주안역으로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본 계획 변경이라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각종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원인제역, 또 청학역을 추가로 신설해달라는 민원도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이도영 소장님 역시 예산 문제를 얘기해 주셨고 노선 변경이나 역을 추가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역을 새로 만드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김소원 사무처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서울과의 이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라는 기대 효과는 이제 크다라는 건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죠. 보면은 인천의 인적 물적 자원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 그거를 역의 유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천의 역의 유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송도나 시청, 부평 같은 경우 GTX가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혜 지역인데 반면 중구, 동구, 미추홀구는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도시 간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것,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 바이오 헬스라든지 이런 특화 사업들을 강화해가지고 역으로 서울의 수도권의 인구가 GTS를 통해서 인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구도심하고의 격차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GTX 거점의 역세권과 구도심 간의 연계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송도 등 이런 신도시하고 구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보완책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또 하나의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서울로 가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인천에서 쓸 돈이 서울로 빠진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김동산 부총리 말씀처럼 그 GTX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발전의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발표될 민간 적격성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GTX-B 사업의 조속 추진과 이 사업이 인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더 극대화할 방법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제2경인선 사업에 대해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제2경인철도 사업은 현재 인천시장인 박남춘 인천시장이 2018년 시장 선거를 치를 때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제1경인선과 신설될 제2경인선,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선 등
3개 노선을 주축으로 인천의 새로운 교통혁명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이 당선되면서 제2경인선 사업이 추진됐고요.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중 기자님, 제2경인선 사업으로 인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GTX-B와 마찬가지로 그 서울과의 철도 접근성이 우선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제2경인선이 개통이 되면 무엇보다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인천 서남부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천 청학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지금은 한 8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절반 수준인 40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는 제2경인선이 개통이 되면 서창에서 구로까지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2경인선에 포함된 구간인데 이 구간 서창에서 구로까지 20분 시대가 열린다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17,4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 가 발생해서 인천 서남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제2경인선이 서울과의 그 공동생활권 구축으로 수도권 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2경인선도 지역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보면 여야, 그다음에 남동구 갑을 막론하고 그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성수 사무처장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제2경인선의 경우에는 청학역을 시작으로 해서 신현수, 그리고 남동공단, 노년, 도림동, 그리고 서창을 이어서 이제 시흥 은계를 거쳐가지고 서울 구로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 사이에 수인선, 그리고 인천 1호선, 그리고 소사 원시선, 서울 9호선이 환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황금 노선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경제적 타당성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2경인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구로 차량 기지를 광명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명시를 비롯한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반대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때 구로 차량 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전제에서 예비 타당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들으면 약간 충격적인 원전 재검토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명시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아마 구로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이런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차량 기지 이전 반대에 대해서 광명 시민 5,360명이 국민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난 2월 18일 날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사업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구로 차량 기지 이전을 하기 위한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광명 시민 대표들은 참여를 안 시키고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보면은 주의 조치를 내렸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차량 기지 이전 문제 잘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소장님은 제2경인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2경인선 사업이 꼭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예비타당성 조사 종료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인천시는 국토부에 제2공항철도를 비롯해 7개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신청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다. 또 왜냐하면 지난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기존에 반영되었던 제2공항철도가 빠지기도 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2경인선 사업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이죠. 2021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제2경인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모든 행정력, 정치력을 비롯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인천시장부터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현 당선인들까지 다 공약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님도 혹시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예, 말씀하셨던 부분들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은 현재 국토부가 수립되고 있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인천시가 신청한 상황입니다.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은 지난해 7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반영이 돼 있는데 이번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실질적으로 실제 예타 조사를 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더욱 중요한 건 이 예타 조사를 통과하는 일입니다. 이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좀 인정을 받아야지 기본 계획 수립이든 뭐 실시결계 용역이든 이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김성원 처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구로철도 차량기지의 그런 광명 이전 문제도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연초에 보고한 제2경인선 개통 시점은 2029년인데요.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 제2경인선 사업은 구로 차량기지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고 더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이런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다 내년에 이제 이뤄질 일들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B 사업의 경우 민자 적격성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착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업 모두 인천의 교통망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집행부와 각 지역구가 발을 맞춰서 정부와 함께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인천 시민들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